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6월 2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뭐 기술적 조정 같아요. 뭐 크게 뭐 하락하는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일단 주요 지수들 다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마이너스 0.72, S&P 500 마이너스 0.47, 나스닥 마이너스 0.1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우측의 섹터별로 보시면은 자유소비재 섹터만 0.7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어제 테슬라가 5%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이 자유소비재 섹터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어제 자유소비재 섹터 전체를 좀 끌어올렸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섹터들, 뭐 부동산이라든지 소재, 유틸리티 다 1% 넘게 하락했고요. 또 에너지 섹터가 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뭐 이외에 IT,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들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연소비재는 그래도 플러스를 냈네요. 네.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 보니까 빅테크 주식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빼고는 또 다 오른 걸로 나오네요. 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1.3, 구글은 마이너스 0.3 하락했는데 테슬라 5%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2% 넘게 올랐고, 메타도 1.2%, 애플 강보합 정도, 아마존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강보합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빅테크들만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26%인가 27% 네. 이게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이 빅테크들의 비중입니다. 비중인 거죠. 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의 비중만 다 합쳐도 30% 가까이 됩니다. 7,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은 어제 14개의 종목이 나왔거든요. 어제 뭐 엔비디아가 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부동산 쪽에 닥터호튼이라든지, 그리고 레나, 그리고 티커로는 뭐 RCL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인데요. 이것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리 쪽 보시면은 10년물이 한 4bp 정도 하락했습니다. 3.72%, 2년물은 4.68% 되는데 3bp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유가나 천연가스 뭐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요. 뭐 유가는 0.5% 빠지면서 배럴당 70.9달러, 그리고 네, 비트코인이 한 28,00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한 25,000불 뭐 이렇게 됐었는데 어제는 28,0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25,000달러까지 빠졌다가 네. 28,000 많이 올랐고. 네. 부동산 개발 회사 닥터홀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잘 안 봤었는데, 네. 야, 연초 이후 33% 올라가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연초 이후 200% 그렇게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또 섹터별로 종목 살펴보시면 에너지, 어제 유가는 별로 안 빠졌는데요. 에너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뭐 엑소모빌 마이너스 2.3, 쉐브론도 마이너스 2.3, EOG 마이너스 2.7 등등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한 2% 넘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만 올랐고요. 어제 TSMC라든지 AMD 다 약간씩 하락 마감했고,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한 1.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GM이나 포드 다 1% 넘게 하락했고, 루시드 한 2.5% 하락했는데 리비안만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징 종목으로 아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쪽에서도 뭐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는데 카니발이나 라스베가스 샌즈 강보합 정도, 그리고 에어비앤비 한 마이너스 1.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뭐 한 5, 6% 하루 정도 빠졌었던 적이 있는데 어제는 한 2.4% 약간 회복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어떤 네, 이어서 주택 착공 네, 건수인가요? 어제 주택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숫자들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착공 건수가 5월달에 163.1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140만 건이고
전달 4월달이 134만 건인데 네,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또 허가 건수가 149.1만 건, 컨센서스랑 지난달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MOM으로 보시면은 착공 건수가 21.7% MOM 크게 증가를 했고요. 허가 건수는 5.2% MOM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진 1번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선이 착공 건수입니다. 착공 건수 인스탈스라고 되어 있고 허가 건수는 permi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부동산 이 지표들이 바닥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 지표들도 서프라이즈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2번에는 이 주택 착공 건수 추이인데 여기서 싱글 패밀리랑 멀티 패밀리 따로 나눠서 네. 나온 표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이 싱글 패밀리인데 싱글 패밀리 쪽이 이쪽에서도 바닥을 찍고 최근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빨간색은 멀티 패밀리인데 멀티 패밀리는 거의 역사상 신고치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금리를 쭉 올리니까 네. 금리 부담 때문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꺼리게 되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CPA 공부해 보면 주택 관련된 부분이 안 떨어지고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여전히 이제 좀 높거나 집을 지었을 때 렌트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을 지어도 네. 어차피 뭐 부동산 개발업자도 돈을 땡겨서 고금리를 주면서 땡겨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리는 높은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예, 확 그렇습니다. 떨어졌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저라도 보니까 집을 지을 만한 것 같고 그래서 DR 홀튼이 신고가를 내는 게 그렇습니다.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 사진 4번 보시면요. 요거는 30년 고정 모기지금리 추이인데요. 네. 이게 지난 6월 12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체로 한 6%뭐 후반대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모기지 뉴스데일리는 6.96%, 뭐 MBA는 6.77, 프레딕 이쪽은 한 6.69 이렇게 되는데 약간 표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데 네. 7%대를 넘어섰었거든요. 그랬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6%한 초중반대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높았을 때는 7%도 넘어가다가 최근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아주 낮게는 6% 초반대 또는 중반대까지 내려오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뭐 그동안 금리가 너무 높았어서 주택 뭐 집을 사기에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면은 예. 네, 금리가 내려오면서 또 심리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지 금리 6.7%짜리 이런 거 채권이 있으면 막 사고 싶네요. 그죠? 네. 이게 낮았었던 시절에는 한 3%대까지도 내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이요. 그렇네요. 예. 3% 살짝 깨기도 했었네요.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평균치는 한 4%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어제 또 서프라이즈 상당히 잘 나오면서 그 애틀란타 여는 그 GDP 나우에서 2분기 GDP 추정치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사진 5번인데요. 숫자 말씀드리면 원래 한 1.8% 전망을 했었는데 네. 0.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1.9%로 올렸습니다. 이 주택 착공 건수 데이터 영향인데 2분기 거주 투자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였는데 이걸 2.2%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또 GDP 나우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을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밑에 표를 보니까 5월까지만 하더라도 2% 후반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봤었네요. 그러다가 추정치를 이제 막 내리긴 했는데 다시 살짝 올렸다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사진 6번 보시면요. 이게 NAHB 전미주택건설협회의 그 건설업자들의 센티먼트 추이거든요. 이 추이 보시면 55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55가 나왔는데 네. 올 초 작년 말에 거의 바닥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30초까지 네, 갔었네요. 30 초반까지 갔다가 55가 나왔는데 이번에 컨센서스가 한 50 정도 됐었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51이었는데 대비해서도 크게 늘고 있어서 이런 지표들도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홈 빌더들의 그 심리도 더욱 좋아지고 있으면서 약간 부동산
이 시장이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요. 코멘트도 보니까 공급망도 완화되고 있고 주택 공급도 부족하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 하락 등의 이유들로 주택 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들이 어제 계속 나왔었습니다. 야, 근데 이 사진 6번이 되게 재밌네요. 예. 홈빌더의 센티멘트인데 주식 시장의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것 네, 같아가지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2019년도, 2018년도 10월, 11월, 12월에 주가가 확 빠졌다가 2019년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센티멘트도 거의 똑같이 올라갔었고요. 이 센티멘트가 딱 꺾일 때 조심해야 되네 보니까. 예. 꺾이고 나서 요 꺾였던 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중국에서부터 이제 촉발되니까 아마 이 홈빌더들의 센티멘트에도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30까지 확 빠졌다가 그 이후에 그 2차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이 21년 상반기까지 있었지만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데, 요 센티멘트가 빠지고 나면 주식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분할 매도를. 그죠? 이 센티멘트는 떨어지고 있는데 21년 하반기까지 미국 주식만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홈빌더들의 들이 느끼는 이 경제적인 그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만 너무 과도하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확 빠졌는데, 작년 딱 연말에 바닥 치고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요게 올라오고 갈 때까지는 그냥 주식을 담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담고 올라갈 건가 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70 한 중반 75까지는 올라가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높게는 90 가까이서도 갔었던 적도 그죠. 있고 80 언저리. 네. 요거는 아마 코로나 요 기저 효과 효과가, 때문에 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평균치 2019년도에 뭐 썩 좋지도 않았지만 시장 경제가 네. 70까지 갔으니까 이번 시장은 US 홈빌더 센티멘트가 70 정도 갈 때까지는 좀 주식을 네. 담고 가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바닥이 한 30 초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바닥은 30 초반 나오면 무조건 주식 질러야 된다. 이거 사진을 벽에다가 붙여놔야 되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엔비디아가 한 2.6% 정도 상승했는데요. 일단 블룸버그 기사들 좀 찾아봤었는데 네, 미국 제재 장기화로 중국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는 A800이랑 H800을 이제 파는데 네. 성능은 이제 A100이랑 H100보다 낫다고 합니다. 일단 제재 이유는 중국이 군사용으로 이 AI 반도체 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네, 제재를 하면서 막았는데요. 이제 성능 쪽 보시면은 연산 속도 이렇게 보시면은 A800은 초당 400GB를 처리를 하는데 A100은 초당 600GB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A100 칩 수급이 어려워서 보통 A100 칩이 한 10,000불 정도에서 미국에서 네. 팔리는데 중국에서는 2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요. 초당 네. 400GB, 뭐 600GB를 네. 처리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어제 어도비는 마이너스 1.8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전에 피그마라는 회사를 20빌리언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인수건에 대해서 유럽 반독점 규제 당국이 공식 조사를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EU 규제 당국은 이번 인수로 인해서 혁신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는 시작된 게 아니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리비안이 5.5% 상승했습니다. GM이랑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이 테슬라의 그 충전 네트워크 표준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글로벌 EV 충전 표준에 등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어제 리비안도 5% 올랐고 테슬라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참, 네. 이 테슬라의 생태계로 이제 집결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뭐 그런 모습이고, 그죠? 네. 현대차도 이 테슬라의 충전 표준에 뭐 동참할까 말까 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반도체 회사인 인텔인데요. 어제 3.77% 하락했습니다. 일단 독일에 33빌리언 규모의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독일 총리실에서 인텔이 독일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독일 마그데부르크 이쪽 반도체 공장 확장하는 내용 협약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과 유럽 연합에게 뭐 지속 가능한 선도적인 반도체 산업을 위한 미래상을 달성하게 해준 뭐 독일 정부와 뭐 독일 정부에게 감사한다라는 인터뷰를 팩 겔싱어 CEO가 얘기를 했고요. 독일 정부 지원금이 미국 달러로 한 11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반도체 시설을 짓고 4년에서 5년 내에 생산을 시작할 거다라고 합니다. 또 독일이나 유럽 쪽에 반도체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NXP라든지 온세미컨덕터 이쪽 다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들 많이 하고 있어서 인텔도 나중에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파운드리 쪽을 유럽으로 계속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한 14조라는 돈을 네. 지원해 줍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매 판매 업체인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어제 3.6%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랑 UBS 쪽에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UBS 쪽 먼저 보시면 제이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155달러에서 14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24년 EPS를 3.45달러에서 3.7달러 전망을 했는데, 나이키가 지난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줬던 게 3.8달러고요. 그래서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3.95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가이던스랑 컨센서스 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에서 사업이 회복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렵다. 특히 중국 쪽에서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 재고가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중국 쪽의 재고는 나아지고 있고, 반면에 미국 쪽에서 신발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EPS가 가이던스랑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이 알렉스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을 일단은 비중 확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도 130달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내용인데 재고 등의 영향으로 4분기에 마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북미 쪽과 유럽 쪽을 보면 스포츠웨어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있고 산업 전반적으로 재고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또 마진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고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재고 부분에 대한 걸 어제 신문에 읽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최근에 자국 제품 쓰는 그런 애국 소비, 그걸 이제 꾸어차오라고 하더라고요. 한자로 국조였던 것 같은데, 그 꾸어차오 때문에, 왜냐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꾸어차오 했고, 중국에 보면 이제 안타 스포츠도 있고, 또 기사 봤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뭐죠? 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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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 선수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 네. 그 리닝 브랜드가 뭐 고가인데도 이제 잘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디다스 재고가 작년에 확 쌓이면서 그 재고떨이 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재고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중국 쪽은 나아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신발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남궁대리가 좋아하는 룰루레몬 때문에 이제 남궁대리도 옛날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입었을 건데 안 입잖아요, 그죠? 네, 안 입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이키랑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 말고 약간 그 밑에 브랜드도 많이 해요. 나이키 신발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작년에 유일하게 새 신발 축구화를 하나 샀는데 프로스펙스를 오. 샀어요. 프로스펙스가 아직까지도 그 신발이 나오는데 축구화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69,000원밖에 안 하는데 상당히 예, 품질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초저가 시장을 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 또 이 우리 남궁대리처럼 초고가 시장을 쓰는 사람, 여기에 이제 중간에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좀 어정쩡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죠. 네, 나이키 다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덱스가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한 0.8% 하락을 했고요. 현재 시간 외에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매출액은 21.9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고 컨센서스도 하회했습니다. EPS는 4.94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인 4.85를 상회를 했고요. 그래서 네, EPS는 컨센을 상회했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연간 가이던스도 16.5달러에서 18.5달러 제시했는데 컨센서스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보진 못했지만 네, 일단 실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요 약세라든지 뭐 이런 또 마진이 좀 안 좋고 네, YY로 보면 뭐 매출액도 좀 성장이 둔화된 것 같고 뭐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최근의 분위기가 1Q 실적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실적 괜찮네 이렇게 네. 고물가 고금리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네. 그러면서 미국의 EPS 추정치가 이렇게 다시 쭉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들이 약간은 보면 톤다운이 오히려 되는 것 같아서 네. 약간 걱정이 되네요. 보통 작년에도 보면 3, 6, 9, 12가 장이 안 좋았는데 3, 4, 그 다음에 5, 4, 5 그리고 8, 7, 8 그리고 10, 11, 10, 11 장이 좋았던 게 다 어닝 시즌 네, 그죠? 맞습니다. 실적 네. 발표였고 실적 시즌 때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도. 네. 그래서 이번에도 7월 또 들어가면 네. 7월 중순부터 네. 하반기까지 뭐 8월 초 중순까지는 네. 어닝 시즌에 또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이던스를 낮춰놨는데 실제로 좋게 나오면 비트하는 또 거니까요. 오히려 비트하면서 네. 올라올 네. 거니까 딱 한 달 뒤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딱 한달 뒤부터. 7월 둘째쯤부터 이제 보통 항공주랑 금융주를 시작으로 나오니까요. 예. 그러면서 네. 빅테크들까지 쫙 그렇습니다. 나오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의 가이던스가 이제 좀 톤다운 돼 있다는 거는 오히려 네. 기대치를 낮춰놓는 효과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약간 조용한 한 주인데요. 네. 주간마다 발표되는 뭐 실업시장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런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는 별로 없는데 파월 의장이 상원 하원 출석해가지고 또 청문회예요? 네, 청문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상원 하원 의장에 나가서 인터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좀 나오게 되면 네, 어떤 것들 나오는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예 해방의 날 휴장하고 어제 열린 시장에서는 네. 일단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택 착공 건수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는 또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